제가 프로야구에 큰 게 하나 온다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지자체가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아서 1군이 아니고 2군의 팀을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리그 구단 하나를 2군에 넣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독립리그 구단을 지자체가 조금 더 이게 뭐 지원해갖고 예를 들어 예전에 연천 미라클이다. 그럼 연천시에서 얼마 지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시가 이제 울산인데 이렇게 하면 거기서 팀을 하나 꾸린다는 거죠. 허구현 총재가 신인 드래프트 때 1200명 넘는 선수들이 지원을 했는데 110명밖에 원하는 팀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나머지 선수들은 그러면 1000명 넘는 선수들은 어디로 가느냐? 갈 곳이 없다. 그때 KBO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허구현 총재가 보관이 조금 있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바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팀을 지금 만들려고 KBO도 지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준비를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시민구단이 2군에 이제 이미 합류를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1년에 뭐 한 50억, 뭐 많으면 60억 가까이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KBO가 아예 이 팀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외국인 선수도 쓸 수 있게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선수 오게 된다면 2군 선수들도 외국인 선수하고 상대를 좀 하면서 또 붐업이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좀 향상되는 부분도 또 당연히 있을 것이고. 올해 만약에 이제 내년에 첫 해는 조금 더 많이 쓸 수도 있겠고. 그래서 KBO가 내년 전반기는 그냥 좀 시범적으로 하시고 후반기부터 합류했는데 벌써 그냥 전반기부터 하면 제대로 한번 합류하겠다 이런 의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수는 한 35명 선 정도 그리고 코칭 스태프 다 하면 야구인들이 막 50명 넘게 새로운 또 자리도 또 생기기도 하고 프로축구의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경우 전체 다 하면 뭐 연간 뭐 1000억 이상 10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야구는 이제 뭐 구단들이 다 뭐 예전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적자가 폭이 적지 않았는데 지자체에서 뭐 돈을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대기업들을 다 뭐 키움을 제외하고 대기업을 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데 하여튼 지금요 쫙 울산이 드디어 시가 투자해서 2군으로 들어오는 약간 이게 좀 특별한 상황이고 뭐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춘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성남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진주가 지금 600억짜리 곧 완공이 되거든요. 또 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5개 구장은 또 야구가 지금 가능합니다. 울산이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면 다른 데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이거는 진짜 우리 야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저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군 리그에 갑자기 지금 10개 팀인데 우리 선수 부족한데 11개 팀, 12개 팀을 못 늘리거든요. 근데 2군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중소도시에서 야구 엄청 즐기거든요. LG 두산이 이천에 지금 2군 경기장이 있습니다만 2군 캠프가 거기 파크가 있죠. 2군 파크가 있지만 접근성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김해 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뭐 5개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접근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장점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야구가 향후에도 이제 이렇게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판을 키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남해안 벨트 이쪽으로 야구장이 많이 생기고 2군이라든지 대학리그라든지 뭐 이런 게 도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쌓고 있습니다. 야구 열기가 지금 좀 불이 붙는다고 그러면 향후에 1군 리그의 11구단, 12구단도 저는 그때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1군 리그에 매각을 하려는 구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2군 리그를 하고 있는 이 시 구단이 우선순위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울산 같은 경우는 워낙 야구에 대한 또 그것도 있고 울산이 NC가 그때 잠깐 울산구장을 썼을 때 NC가 그죠? 올 초에 뭐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홈구장을 쓰지 못하고 전전을 했는데 외곽으로 계속 돌았죠. 원정을 돌 때 울산 구단에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울산시에 정말 NC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머리 숙여 감사하다. 그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울산시가 그렇게 참 진정성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도 좀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특히 허구현 총재가 이 부분을 야구인들한테도 그렇고 어린 야구 선수들한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새 모델이다. 2군 리그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꽤 있잖아요. 새로운 모델. 저변 확대도 될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될 거고 신규 야구 인구도 유입이 될 겁니다. 입장료는 아주 싸게 받고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원 할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야구부장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올해 야구가 이제 1200만입니다. 그죠? 하여튼 기념비적인 해였어요. 1200만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1000만만 넘어라 또 이전 연속. 하나 세구장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 대구 여기는 뭐 관중이 매번 이렇게 넘칩니다. 차고 초반에 롯데가 또 잘했죠. 롯데가 잘한 또 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요것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ABS가 저는 전력 평준화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포트 시즌에 5개 팀 중에서 작년에 올라갔던 5개 팀 중에서 3개 팀이 교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가을 야구에 진입을 했던 이 팀들은 뭔가 좀 ABS 시대에 잘하는 팀이 제 자기 실력이다. 팀들마다 피해의식이 되게 많았어요. 아, 우리 구단이 진짜 뭐 팬덤이 더 강하고 또 연고지의 어떤 뭐 힘이 더 강하고 모기업이 더 큰 그런 구단에 비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심판 판정에서는 좀 홀대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해왔었어요. 근데 ABS가 딱 되면서 그런 게 딱 사라졌어요. ABS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도 뭐 내년부터 뭐 ABS 도입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기도 하던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명씩이 아니라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까지도 3명을 집중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는데 셋 중에서 둘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장 단장이 들어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디테일하게. 두산이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단 역사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잘 안 했지. 후보군하고 프로필만 올리면 위에서 회장님이 오케이? 안 오케이? 딱 이렇게 딱 했는데 지금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내일 같은 경우도 바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며칠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이번 주를 조금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봤는데 조성환 감독 대행이 있고 우승 경력이 있는 감독 2인 이렇게 해서 최종 3인입니다. 그럼 뭐 뻔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우승 경력이 있는 감독 2인이 대표팀 코칭 스태프 뭐 뻔히 다 나오는데 하여튼 뭐 다 아실 건데 이야기 나왔던 이 분들이 유력한 후보가 맞더라고요. 심층 인터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심층 인터뷰를 하고 뭔가 좀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면 확장을 해서 또 이제 인터뷰를 좀 두산을 좀 아는 또 감독 경험이 있는 분도 인터뷰를 좀 하게 될 거고 포함해서 한 5명 정도까지 풀을 넓혀서 하려고 한다. 요걸 끝내보고 여기에서 만족한다. 그럼 뭐 요 정도에서 정리해서 위에 올릴 겁니다. 사장 단장이 인터뷰에 들어갔다. 그러면 구단주한테 그냥 올리는 건 아니죠. 자체 평가는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좋았다. 부족했다. 평가를 두고 그 평가를 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올리게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뭐 평가는 하겠죠. 두산이 FA는 감독부터 근데 외부 FA 열어뒀다. 그러니까 강백호, 박찬호, 김현수 한 명 한 명 따져가면서 FA 영입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한 명 FA 시장이 열리면 한 명 한 명 따져가면서 데려올 건지 아닐 건지를 체킹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셀캡이 살아있고 조금 여유가 있고 돈도 없지 않습니다. 뭐 외국인은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잭노구는 뭐 재계약이 거의 뭐 확정적인데 나머지 두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올해는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결정을. 그러니까 내년은 최대한 늦춰서 후보군을 보고 고르고 골라서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G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LG. 원래 영경혁 감독 스타일은 1, 2, 3선발은 또 이야기를 해버리고 자신감 있게 숨기면 뭐 해. 근데 지금 말씀을 안 해.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뭐냐면 뭔가 구위도 보고 이 선수 지금 선발군들을 좀 체킹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판단을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1선발 처음에 한국 시리즈 1선발을 생각을 했던 선수는
내부적으로는 톨 허스트 선수였었어요. 였었는데 좀 구위도 조금 보고 판단을 해볼까?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톨 허스트나 뭐 치리노스 선수냐 이렇게 두 선수를 가지고 약간 좀 저울질인데 처음부터는 톨 허스트 선수가 맞았어요. 맞았고 톨 허스트, 치리노스, 임창규, 손주영 선수는 선발로 가고 뭐 송승기 선수는 불펜으로 간다는 게 지금 이야기가 이미 다 됐죠. 그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김현수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왜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면 김현수 선수가 옵션을 못 채웠어요. 원래 4+2인데 4년 동안에 뭘 해서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 그런 건데 4년 토탈 성적을 4년간의 성적을 어느 정도 중간치를 해야지 4년 동안에 앞선 성적의 중간치 정도를 해야지 채우는데 옵션을 다 못 채웠습니다. 옵션을 다 채우면 자동으로 옵션이 발동이 되는 베스팅 옵션이었어요. 네, 못 채웠어. 근데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에 계약을 할 때는 타고 투자였어요. 근데 지금 투고 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김현수가 FA로 나오게 된다. 88년 1월생입니다. 이 선수가 보니까 최용호 선수도 있고 강백호 선수도 있고 아주 S급으로 잘했던 선수는 에이징 커브가 느리다. 야수는 특히 그렇다. 이게 눈으로 확인들 하는 게 있어요, 팀이. 그리고 LG 구단도 무조건 김현수는 뭐 우리 선수지 무슨 소리야. 내부적으로는 친정팀 두산 그런 소문도 LG도 들었더라고. 근데 왜? 그냥 LG 선수야. 두산보다는 우리 팀에 남을 확률이 난 높다고 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좀 잡으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사령탑들이 조금 원하는 부분이 있죠. 젊은 MG 선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김현수 선수가 뭐 팀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거. 클럽하우스의 리더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도 있고 자기 실력은 또 자기 실력대로 있죠.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감독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김현수 선수에 대한 부분은 옵션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FA로 나오게 되면 글쎄 한번 좀 보겠습니다. C등급이니까 올해 연봉이 또 5억이에요. 마지막에 또 연봉을 좀 줄여놨으니까 이적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겠죠. 김현수 선수 본인은 뭐 당연히 LG에 남고 싶어 한다는 걸 저는 그러지 않겠느냐는 걸 최측근한테 전해들었습니다. 민감한 상황이고 또 한국 시리즈 앞두고 있으니까 뭐 말하고 싶습니까?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근데 뭐 LG도 잡으려는 마음이 있고 선수도 남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FA가 되고 나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김현수인가 하고 지금 이야기들이 조금 나온다는 거 조금 있죠. 예. 뭐 제가 한 분의 감독님한테 또 다른 한 분의 또 운영팀장 또 한 분의 단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배팅 옵션을 그래서 못 채운 겁니다. 지금 배팅 옵션이 안 된 게 투고 타죠? 타고 투죠? 투고 타죠. 네. 그런 게 되면 4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4년치를 다 못 채워서 자동으로 배팅 옵션이 나왔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틴 선수 뭐 기사가 나왔죠. 내가 아기가 태어나는데 최고의 선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안기겠다. 원래는 이제 10월 초에 출산을 하게 되면 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출산일이 계속 뒤로 늦었지, 조금 미뤄졌대요. 10월 중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가면 이제 한국 시리즈에 이게 좀 안 맞죠. 본인이 그래서 남아서 내가 팀의 우승을 위해서 더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보통 우리나라가 이게 뭐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원도 잘 돼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뭐 비용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서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도 도와줄 분이 좀 없으니까 미국에 가 있거든요. 부인이 출산이 늦어지면서 오틴 선수가 남아서 팀하고 조금 더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아기한테 또 다른 선물도 주고 싶다 이랬는데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외국인 선수들이 이런 로열티를 보이는 게 이게 정말 안 쉽습니다. 외국인 선수들 우리도 요즘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가족이 최우선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너무 또 괜찮고 갔다 와서 또 잘해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와 이게 정말 보고 싶겠어요. 아기를. 굉장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경혁 감독 재계약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연경혁 감독은 재계약을 1위 확정하고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 근데 내부의 보고 시스템으로 뭐 이게 보고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의 보고 라인이. 근데 그 보고 라인에 있는 분이 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며칠 생기는 바람에 이게 뒤로 조금 밀리면서 애매해진 거 발표 시기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계약 확정은 하고 했어요. 벌써 이미 하고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발표를 하자. 이미 지금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은 확정입니다. 한국 시리즈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 시리즈에서 기분 좋게 통합 우승 또 뭐 이런 말은 LG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 한국 시리즈 결과에 따라서 연봉이 조금 더 규모가 조금만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최고 대우에 근접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